사주와 성명학 이번 시간은 사주 팔자를 보는 데 있어서 또는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보시면 재극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재극인이라는 것은 재성이 인성을 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인성이 만약에 용신인데 재성으로 인해서 극을 당했다면 인성은 정신적인 부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신찬란이나 스트레스, 판단착오 등을 경험하게 될 수 있고요. 사주에서 재성이 많아서 인성을 극하는 경우도 말할 수 있지만 인성 옆에서 바로 재성이 붙어 있는 경우에도 재극인이라는 단어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운에서 재성이 와서 사주 원국에 있는 인성을 극할 때도 말할 수 있고요. 인성이 많은데도 재성이 옆에서 극을 하는 경우도 재극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주가 을묘, 갑신, 정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경우도 신금 옆에 있는 묘목 그리고 간목 이런 것들이 신금에 의해서 극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도 재극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재극인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합리화 그리고 상황 판단 능력에 대한 상실, 문서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착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도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도식은 편인이 식신을 극한다는 말입니다.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얘기를 하고 도라고 하는 것은 없는다라는 의미인데요. 깨먹었다는 얘기죠. 밥그릇을 깨먹었다. 그래서 식신은 일간의 행동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수단, 즉 행동력을 얘기를 하는데 편인이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이 그것을 깨먹었다. 즉 일거리를 없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평관을 조절하는 식신을 극해서 자기 식신이 죽었으니 평관이 살아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꾀를 내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보통 사주에서 도식이 있어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대체적으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사족을 단 것처럼 쓸데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자신의 행동이 경쟁자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주에서 식신 옆에 있는 편인이 극을 하거나 운에서 와서 식신을 건들 때 이것을 도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천간으로 병, 경, 무, 갑해서 무토가 일간일 때 이 경금이 식신인데 편인 병화가 경금을 극하니 살이 살아나서 무토를 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이 살아났다라는 것은 일간을 극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편인으로 인하여 일간을 극하는 평관이 살아났으니 경쟁자인 겁재한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다음은 군겁쟁제라고 하는 것과 군비쟁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군겁을 겁재나 군비 그랬으니 비견이 군 무리를 이루어서 쟁 싸운다 그리고 재 그래서 돈을 가지고 싸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겁재가 무리지어서 재성을 두고 싸운다라는 의미로 군겁쟁제, 군비쟁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주에서 겁재나 비견이 재성을 보면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견 겁재가 많아서 재성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말을 하지만 재성 옆에서 비견이나 겁재가 있는 경우에 이것도 군비쟁제 또는 군겁쟁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군겁쟁제라기도 보다는 그냥 쟁제 이렇게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군은 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겁재가 두세 개 이상 있어야지 군이라고 하는 무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한 것처럼 바로 옆에 재성 옆에 비견이나 겁재가 있는 경우는 단순히 쟁제한다 라고만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쟁제되었으니까 돈이 나갈 일이 많고 그것도 억울하게 나갈 일이 많고 나눠줘야 한다거나 부양해야 될 가족이 많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남자의 경우 배우자를 극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처가 건강이 나쁘거나 집을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친구들 간에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신월의 정사일주라고 했을 때 사화가 신금을 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쟁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군겁이 쟁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재성을 두고 일간과 다투고 있는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나 배우자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쓰지 않은 돈이 나가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금전관리가 잘 안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득비리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득비 즉 비견으로 인하여 득했다, 얻었다, 재성을, 돈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겁쟁제와는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은 재성이 많은데
운에서 비견이 와서 도와주거나 사주에서 재성이 많아서 신약한 것을 이제 죄다 신약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견이나 겁재가 와서 도와주는 것을 득비리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업을 한다거나 친구 또는 형제의 도움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겁재를 쓰게 될 경우에 정관이 있을 때 재물을 얻게 되지만, 정관이 없으면 재물을 얻기보다는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겁재는 내 것을 뺏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재성이 많다고 해도 어쨌든 그 재성은 내가 다루는 물건이기 때문에 겁재가 뺏어간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관이 있고 나서 겁재가 운에서 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내 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득비리재 하더라도 관이 있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주를 보면 신해, 정유, 정묘, 경술 이래서 재성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비견이 재성을 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득비리재 할 수 있습니다. 운에서 비견이 오면 동업병시로 사업을 한다거나 친구의 도움으로 성공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관도 있고 재도 많고, 그래서 비견이 조절을 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상관이 경관했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 상관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관이 관을 쳐다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상관이 정관이라고 하는 귀한 별을 극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관은 윗사람을 뜻하고 국가 공직을 의미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체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기운을 많이 빼내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일간이 표현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 말 이런 것들이 윗사람들 눈에 좋게 보여지지 않았다거나, 이 관이라고 하는 관공서, 즉 군, 경 이런 데 대들었다거나 해서 내가 욕을 먹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을 상관, 경관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 상관, 경관 그러면 이제 남편이라고 하는 정관을 극했기 때문에 남자와의 인연이 부족하다거나 가정에서의 다툼, 싸움 또는 남편과의 이별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간에 경금, 병화, 을목 이렇게 순서대로 있을 경우에 상관이, 상관 병화가 경금, 정관을 극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대체적으로 경관이 된 사람들의 특징은 버릇이 없다거나 또는 되게 잘난 척을 좀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직업적으로 잘난 척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졌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할 수 있는, 간섭을 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직업을 가질 때 경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할 수 있는 직업, 경찰이나 교육자나 대리사장이나 요즘은 CEO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한 일을 한다면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관제구설이 많은 직업, 깡패라든지 또는 사기를 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경관을 하게 될 경우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상관 경관했다 그러면 위화 백단, 그래서 화가 100가지 화가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상관이라는 것이 경관했다라는 것은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식신제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식신이 평관을 눌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평관은 일간을 극하기 때문에 질병, 위기사항, 어려운 일 이런 것을 얘기를 하지만, 식신이라고 하는 능력, 내 능력, 일간으로부터 나온 능력이 위기사항을 극복하고 질병을 이겨내고 어려운 일을 극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살은, 식신제살의 살은 평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평관은 일간을 극하는 존재로서 식신의 극을 받아야 그 살이 흉폭한 성향이 줄어들고 편관이라고 하는 관성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신이 제살하지 못하면 평관을 평관이라고 하지 않고 칠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은 상관합살. 그런데 이 살, 그러니까 평관을 상관으로 합했다는 얘기입니다. 상관이 평관을 합살하여 살작용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음간의 경우 상관합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양간의 경우는 비겁이 합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인합살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하죠. 식신제살은 한 방에 살을 때려잡았기 때문에 일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얘기를 한다면, 상관합살은
유정하여 한 방에 때려잡지 못하고 두세 번에 걸쳐서 싸움을 해야 결과가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관합살은 로비스트, 식신제살은 연구원이나 특수 능력직을 가진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제다신약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재성이 많아서 일간이 신약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제다신약 그러면 내가 다룰 수 있는 돈은 많은데 그 돈이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부옥, 비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은행원들이 조금 많고요. 제다신약 할 경우에. 왜냐면 돈은 많이 만지죠. 내가 만질 수 있는 돈은 많은데 그것을 내 돈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원이 많다거나 큰 집에서 살면서 관리비 낼 돈이 없다거나 뭐 부동산 부자인데 현금화된 자산이 없어서 뭐 과태료라든지 뭐 생활용 그 공과금 같은 것을 잘 못 낸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제다신약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혼잡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혼잡은 음간과 양간이 동시에 출현했을 때 혼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인과 편인이 드러나 있거나 정관과 편관이 있거나 정제와 편제가 있거나 또는 식신과 상관이 있을 때 이게 동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혼잡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성혼잡, 관성혼잡, 재성혼잡, 식상혼잡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천간에 보이는 것을 혼잡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혼잡은 기운이 섞여 있기 때문에 생각이나 행동이 일정치 않아서 다 흉신화 시켜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인, 편인이 혼잡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편인의 성향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정관과 편관이 혼잡되어서 천간에 드러났다라고 했을 때는 편관의 영향이 더 커진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이 있을 때 그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에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물이 더러운 물이 됩니다. 근데 더러운 물에 깨끗한 물을 아무리 많이 부어도 그 물은 더러운 물인 거죠. 그래서 이 길신과 흉신을 이제 비교했을 때 길신을 깨끗한 물이라고 하고 흉신을 더러운 물이라고 했을 때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이게 같이 더러운 물처럼 취급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모자멸자 또는 모다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는 인성을 뜻하고 자는 이제 식상 또는 일간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인성이 많아서 일간이 죽게 생긴 것을 얘기를 합니다. 목다화식이나 금다수탁, 수다목부, 화다조토, 토다금매 이거 저 위에서 배웠던 내용들인데요. 이렇게 인성이 지나치게 많으면 일간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모자멸다 또는 모다멸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거관유살 또는 거살유관 이렇게 있는데 거는 갈 거겠죠. 관을 보내고 살을 남겼다 또는 살을 보내고 관을 남겼다 하는 건데요. 혼잡이 되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제거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합해서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극해서 제거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정관을 제거하면 거관유살, 편관을 제거하면 거살유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관폐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폐자가 그 허리띠에 차는 거, 그러니까 명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이 그 인성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았다, 허가증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장이 찍힌 명찰을 얻었다는 의미로서 정부에서 부여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라거나 각종 승인 문서, 시험 합격, 큰 회사의 출입증, 명찰 등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관 폐인 그러면요. 상관이 관을 본 상태에서 인성으로 폐인하는 것이 상관 폐인이지 관이 없는데 상관 폐인했다 그러는 것은 이것을 그 상관 상진했다 뭐 또는 파료 상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즉 상관이라고 하는 기운이 관을 봐야지 상관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관을 보지도 않았는데 넌 나쁜 짓 할 놈이니까 내가 일단 두들겨 펴볼게 하고 갖다 인성을 들이대서 두들겨 패면 이것이 상관 폐인이 아니라 상관의 기운을 빼버렸다 그래서 상진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상관 폐인이라는 단어는 상관이 관을 봤을 때만 정인으로 그것을 상관이 관이라고 하는 높은 사람들의 잘못을 뒷조사할 수 있는 권한, 자격 이런 걸 부여해 줄게 하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폐인은 대체적으로 그 감사원, 감찰원 또는 기자, 언론인, 경찰, 조사원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다음은 상관, 상진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상진은 기운을 빼버렸다라는 의미로서 인성으로 극하여 상관의 나쁜 점을 없애거나 재성으로 기운을 설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 인성으로 극할 때 상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상진이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는데, 관을 보지 못했을 경우에 상진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파묘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관이 용신인데 인성으로 극해서 상관에 좋은 작용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파묘상관, 즉 상관상진과 파묘상관은 상관으로서의 기능을 잃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탐재괴인. 자, 이 인성은 아시겠죠? 그리고 탐재라는 것은 재물을 탐했다라는 얘기고요. 괴인은 인성이라고 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주에서 인성이 용신인데 재성이 많아서 인성 옆에서 재성이 극하거나 할 때 탐재개인 또는 운에서 인성을 극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을 탐재개인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남자는 주색 잡기로 인해서 시험에 떨어지게 된다거나 관직에 있다가 뇌물을 먹어서 불명예 퇴진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 탐재개인은 대체적으로 요즘 이제 뭐 초등학교 교사가 뭐 여교사가 남자 학생을 건드렸네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탐재개인이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성이 다쳐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고 식상이라고 하는 그 행동력에 있어서 브레이크를 잡아주지 못하게 돼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 그래서 제극인이 될 경우에 이것 탐재개인을 다른 말로 하면 제극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극인이 될 경우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음은 재생살. 재생살은 재가 관을 생해야 되는데 살을 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재성이 편관을 생해서 일간을 극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신약할 때와 사주에 신이 없을 때 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운에서 재성이 온다거나 사주에서 재성이 편관을 생하게 되면 과중과로하여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친구들이 축하 파티 한다고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합격하고 나서 술 먹고 죽는 경우나 직장 내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밤샘 작업으로 그 일을 완수해 놓고 대박이 터지기 직전 그 전날 죽는 것을 얘기를 하거나 또는 복권 당첨돼서 놀라서 죽는 경우, 즉 돈 때문에 깜짝 놀라서 죽었어요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재생살된 영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반대적인 의미로 제자 약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재성이 약한 살을 자애스럽게 돌봐서 키워줬다는 얘기죠. 신강한 사주에서 관살이 사주의 중화를 이루거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관살이 약할 때 재성으로 생존해주는 것을 제자 약살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처의 도움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고요. 귀인의 도움으로 갑작스러운 신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제자 약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탐합망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관이라고 하는 것이 합을 해서 관 역할을 잃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이 합하느라고, 즉 사랑하느라고 연애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겁재가 쟁지하는 것을 방치한다거나 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을 탐합망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본인이 딴청을 피운다거나 하는 것을 탐합망간의 효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편관이 식신이 없어서 그걸 극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인성으로서 설해서 일간을 이롭게 만든다는 의미로서 살인상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신제살은 금방 어떤 결과가 나요. 그 살을 극했기 때문에 빠르게 위기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해서 결과가 나오는데요.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간첩을 교화시켜서 우리나라 국민으로 만드는 것, 적군을 우리나라 편으로 만들려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고생이 참 많습니다. 다음은 고관무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관, 외로울 꽃자에 무보, 도움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하죠. 관이 재성이 없고 인성이 없을 때를 고관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관은 재성이 없으면 자신을 도와주는 지원군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인성이 없으면 상극을 막아주는 윗사람이나 자신의 실력을 부족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없거나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인성은 식상이라고 하는 아랫사람의 하극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인성이 없고 재성이 없으면 고관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재생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바로 알겠죠? 정제가 정관을 생하는 것을 재생관,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지속력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식상생재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식신이 재성을 생하는 것, 상관이 재성을 생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움직였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로 생산적인 일을 한다거나 돈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다음은 관인성생, 그래서 관이 인성을 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윗사람의 협조나 조직생활 내에 있어서의 안정성 등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다음은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일간으로 치면 천간과 지지, 일간과 일지가 같은 것, 또는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인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갑인, 을묘, 병호, 정사, 경신, 신유, 임자, 계해 등의 간지를 간여지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간과 지지가 같기 때문에 서로가 대립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즉 천간과 지지가 한 기운이기 때문에 기운이 그만큼 강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은 암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지장간의 합을 암합이라고 하는데요. 지지에서 인접한 지지나 천간 지지가 간합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모일주 같은 경우 천간 임수와 오중의 정화가 합을 하는 것을 암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을사일주 같은 경우도 사중 경금과 천간 을목이 합을 하는 것을 암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지와 지지끼리의 합을 또 암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묘목 옆에 신금이 붙어 있으면 묘중 을목과 신중 경금이 합을 하여서 암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암합은 천간에 드러나지 않고 합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남녀 간의 비밀스러운 일이나 사람들 간의 남들이 모르게 추진되어 가는 일들을 얘기를 할 때 암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용어를 알았으면 단식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단식 판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